가상화폐 지금 하시는 분들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상화폐 그죠? 오늘은 조금 반등 나오는 것 같던데 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상화폐 지금 어쨌든 좀 하락이 나오면서 증시로 돈이 올 거냐 좀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뭐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 1분기가 조금 뭐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또 뭐 기대보다 못하다 하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고요. 금요일에 좀 전반적으로 키트주들 올랐는데 한번 좀 간단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얘기했죠. 가상화폐 인정 못한다.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도. 그죠? 이런 얘기를 그 금요일에 하면서 아마 그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화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 얘기 한 뒤로 완전 계속 하락을 엄청 했거든요. 오늘은 좀 반등을 했는데 이때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 이 국민청원도 나오고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을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계속 얘기하면 어쨌든 악재처럼 계속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블랙 스완이라는 그 책,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 저도 이제 유명하다고 그래서 책은 샀는데 책은 저기 지금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책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전 사실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에 조금 보다가 너무 책이 너무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랙 스완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속임수, 불법 다단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폰지 사기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엄청 이제 악담을 한 거죠. 그래서 참고로 블랙 스완이라는 거는 그거 그 이제 이때 그 서브 프라임 모기지 그 이슈 왔을 때 그런 이제 검은 백조가 원래 다 하얀색이잖아요. 백조가 원래 다 하얀색인데 이제 검은 백조,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것 같은데 옛날에 그 호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검은 흑조가. 그래서 이제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일어나는 그런 거를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금융위기, 절대 올 것 같지 않던 그런 이제 금융위기 그런 거를 이제 빗대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요 책을 쓴 사람이 비트코인은 속임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건 자유인데 너무 이렇게 올인이나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거 2017년 기사거든요. 제가 2017년에 비트코인을 했었어요. 2017년에도 2017년 기사가 요즘 게 아니고 여기 2017년에 그때 뭐 박상기의 뭐 난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계속 정부에서 이때 한창 이때도 비트코인 잘 가고 있을 때 흐름 끊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때 한두 번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계속 이만큼 이렇게 막 엄청 올랐을 때 이렇게 정부에서 2017년에도 계속 얘기할 때만 한 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요. 다시 반등을 하는데 정부가 그러면 또 얘기를 해요. 너네 그러면 큰일 난다. 뭐 그때 이제 뭐 거래소랑 이제 그 실명 인증 계좌랑 뭐 연결도 되고 그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2017년에. 그러면 또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반등을 하려고 하면 또 정부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눌러버리더라고요. 2017년에는. 그래서 계속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계속 얘기를 할 수도 있어가지고 좀 잘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요거 지금 현재 내년부터 과세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요것도 지금 아직은 이슈가 안 되지만 올해 말쯤 되면은 또 이슈가 될 겁니다. 한바탕 한따까리 하겠죠. 내년에 거기다 대선까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과세를 만약 내년에 한다 하면 올해 다 팔겠죠. 수익 크게 보신 분들은 세금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뭐 250만 원인가요? 그 이상에서 뭐 양도세 매긴다고 하는데 그 세금 안 내려면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연말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면 이제 뭐 주가 하락에 대한 아니 코인 값 하락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계속 매긴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왜냐면 형평성이 다르잖아요. 이거 뭐 법하고 제도도 없는데 과세는 한다고 하니까 제가 투자자라도 당연히 그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대선도 있어가지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과세 얘기는 연말에 진짜 이슈가 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식도 2023년인가요? 그때부터 할 때 5천만 원인가 그 공제액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코인은 지금 그런 거 없이 250만 원인가 이상해서 과세한다고 하니까 사실 좀 형평성이 안 맞죠. 또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좀 변수가 지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변수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조심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이때가 되게 황당한 게, 이거 뭐 유심히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탁금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4월 21일에 분명히 오후 7시에 이런 기사 나왔어요. 예탁금이 75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그래서 와, 예탁금이 75조를 경신했나? 대단한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황당하게도 이 예탁금 75조는 집계 오류랍니다. 네, 집계 오류. 그래서 전 이걸 보니까 진짜 막 공매도도 그렇고 그런 통계를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어떻게 요즘 이게 전자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보죠. 첫 75조는 집계가 오류됐답니다. 그래서 하나금투에서 공모주 청약금을 예탁금에 포함을 해가지고 60조 원대인데 이거를 75조라고 잘못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이거 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탁금을 계속 보기 때문에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참 잘못 집계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상 최대였던 거는 집계 오류였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코인 돈이 다율로 금방 오는 줄 알았는데 좀 이 정도로 급하게 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코인으로도 떼가고 주식으로도 떼간다. 예, 그쵸. 뭐 세금이 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결국엔 이제 세금과의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결국엔 다 세금과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세금은 한번 올리면 내리질 않잖아요. 사실 거의 한번 올리면 내리질 않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계속 집을 몇 채만 갖고 있어도 매년 내야 될 세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주식으로 벌어도 세금이고 이제 코인도 이제 뭐 내년부터 세금 매긴다고 하니까 이제는 세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75조가 그런 오류라고 해도 예탁금이 증가는 하기는 최근엔 했습니다. 뭐 최근만 보면은 그 20일에 뭐 65조였는데 67조, 69조 이렇게 조금씩 일단 느는 추세긴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계속 봐야겠지만 지금 예탁금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코인으로 버신 돈으로 다시 좀 주식으로 좀 돌아오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증시를 좀 레벨업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현대차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양호하게 나왔어요. 저는 분기에 1조 6,500억, 작년 대비 91% 급증. 물론 뭐 작년에 안 좋긴 했지만 워낙 그 제네시스가, 여기 뭐 제네시스 뭐 타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네시스가 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대폭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타이거 우즈도 뭐 제네시스 타고, 뭐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뭐 이슈가 됐었죠. 뭐 제네시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외제차, 물론 이제 외제차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외제차를 안 탄다고 했을 때 그 국산차로는 제네시스가 그래도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그래도 제네시스가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무난한 차 타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타는 그냥 평범한
타고 있고요. 저는 사실 차에 큰 욕심이 없어가지고 네, 네, 제네시스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현대차가 그 괜찮게 이렇게 실적이 나왔고요. 기아도 뭐 1분기 영업이익 1조 돌파, 작년보다 142%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난하게 나왔다. 어쨌든 그 자동차들이 요즘 그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무난하게 나왔다고 하고 삼성전자도 뭐 그때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았죠. 예상 실적이. 근데 어쨌든 요 이제 그 잠깐 주가 추이를 보면은 이 삼성전자도 보면은 이 계속 횡보만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횡보를 하고 있고 현대차도 주가를 보면은 계속 횡보하고 있고 기아 이제 기아로 이름 바꿨죠. 기아도 보면은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는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지금 우상향해서 다시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그러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기아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또 많이 꼬꾸라졌고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못 가고 있어가지고 시총 상위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어,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결국에 많이 살 수 있는 거는 기아, 현대차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하락은 안 하고 계속 여기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횡보만 계속 박스권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은 좀 매수를 하려고 계속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보유 수량을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도 지지부진했는데요. 삼성전자 말고 뭐 기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그 금요일에도 2.52%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하락을 했고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안 좋긴 한데 저는 이럴 때 조금씩 더 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가겠죠. 시총 상위도 얘네가 가야 이제 지금 3,200 뭐 이런데 이 얘네가 가야 코스피가 또 뭐 3,500, 4,000 이렇게 그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시총 상위도 갈 것 같다.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진단 키트로 조금 넘어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확진자가 전 세계 1일 확진자가 최대라고 합니다. 최대. 뭐 지금 인도가 뭐 30만 명 이상 막 나온다고 그러죠. 30 몇만 명씩 나와서 그 뉴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 인도는 지금 아비규환이더라고요. 그 인도의 무슨 부자들은 지금 막 다 여기 뭐 전세기 통해 가지고 탈출하고 있고 그 인도에 남은 사람들은 막 지금 산소호흡기도 없고 막 이래서 길거리에서 막 하고 막 화장터는 계속 화장하느냐고 또 난리 나고 지금 막 인도가 지금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인도가 완전 난리 나가지고 결국에 지금 확진자가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문제 이제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 이 미국이 지금 백신이 지금 사실 남아 돈대요. 백신이 남아 돌고 그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이제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 추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그 이제 자국의 제약사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인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특허를 오케이 다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막 그 특허를 풀고 다 생산할 수 있게 하면은 백신 걱정이 이제 많이 없어질 거고 그래도 이제 원칙대로 그런 거를 다 풀어버리면 누가 개발하냐. 다음에 이런 팬데믹이 또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누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누가 이걸 개발하겠냐 해가지고
만약에 안 푼다 이제 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금방 잡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미국의 선택이 중요하긴 한데 참 그래요, 그죠? 좀 인류애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게 이제 그 개발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단순히 그 수익을 떠나서 이걸 한번 풀면은 다음번에 이제 과연 누가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겠냐. 돈 벌려고 사실 개발했을 텐데 그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개발한 이유가 돈 벌려고 개발한 건데 참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류애적으로는 빨리 좀 그 백신이 당연히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꽤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세계는 지금 더 인도 특히 브라질 이런 데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이런 뉴스는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화이자 백신을 2천만 명분 추가 계약했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조금 이제 아직 좀 애매한 거는 여기 이제 추가 계약이라고 돼 있고 이제 뭐 도입 3분기에 도입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4월이잖아요. 4, 5, 6이 2분기잖아요. 그죠? 4, 5, 6이 2분기니까 3분기라고 했으면은 7, 8, 9니까 그러니까 9월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아직 좀 저희 우리나라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올해는 글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무리 이렇게 엄프를 해도 지금 아이고 그 다른 나라 백신 그 접종하는데 걸린 시간이나 지금 우리나라 그 접종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는 조금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니기는 좀 그런 것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근데 어쨌든 다행히 화이자 거 2천만 명 좀 추가 계약을 했다는 뉴스는 이제 그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들어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전 모더나도 사실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모더나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보면은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이게 원래 좀 일요일에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미 지금 한 700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때도 797명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644명인데 이게 사실 줄어들었다기보단 지금 일요일이라서 아마 내일도 좀 적게 나올 거예요. 내일도 좀 적게 나올 텐데 원래 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요쯤은 좀 그 이제 주말에 검사하는 그게 좀 섞이다 보니까 좀 줄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좀 줄었잖아요. 월화 때는 또 줄고 아마 내일하고 모레도 좀 주는 경향이 있다가 수목금에 이렇게 좀 늘어나는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지금 700명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계속 좀 이렇게 어영부영 계속 갈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스크를 벗고 막 화끈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좀 심한 나라처럼 막 완전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처럼 또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계속 좀 그런 2단계 수준의 계속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백신을 계속 기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좀 몇 개월 연말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것밖에 없죠.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주변에 보면은 저희 와이프 회사도 막 확진자 나오고 막뭐 저희 회사도 나오고 그런 이제 코앞에 왔더라고요. 제 동생도 어제 만나니까 동생 만나고 왔는데 뭐 동생네 부대에서 또 뭐 확진자 나왔다 그러고 막 지금 뭐 확진자가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난리도 아닌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금요일에 진짜
되게 진단키트주들이 다 날라갔죠. 어디 진단키트주들을 보면은 시젠 이런 거 보면은 시젠 보면은 진짜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냐면 시젠은 이렇게 지금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지금 반값 됐습니다. 시젠은 참고로.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6만 원이면 이게 옛날에는 12만 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무증 때문에 지금 반값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회사가 열심히 공신해줘가지고 회사가 주주환원하고 막 열심히 무증한다고 하고 배당한다고 하고 막 실적 발표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그 회사도 열심히 뉴스도 내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시젠을 보면 이렇게 부러운데 어쨌든 금요일에도 시젠이 그 9%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시젠 9% 상승을 했고요. 우리 휴마시스가 전고점을 넘어버렸죠. 29,000원. 와, 휴마시스 진짜 대단하네요. 사실은 이게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휴마시스가 그 우리나라 계속 그 신속 그런 뭐 자가진단 뭐 이런 이슈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하루에 지금 PCR 진단도 한 2만 건, 적게 할 때는 한 2만 몇 건, 많게 할 때는 이제 4만 건 넘게 하는데, 그러니까 2만 건에서 한 4만 건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2만 건에서 4만 건 하면은 한 달이면은 평균 한 3만 건 좀 넘게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건 정도? 100만 건 정도 하니까 100만 건 하는 걸로 우리 그 액세스바이오나 이런 그 실적으로 따지면 우리 한 달에 막 몇천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항원진단 여기서 지금 자가진단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PCR보다 더 많이 하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실적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슈가 돼서 이렇게 좀 급등을 지금 일단은 지금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바이오는 다행히 오르긴 했지만 요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아쉽죠. 보면은 지금 방금 전 휴마시스나 시젠하고 좀 차트가 다르죠. 여기에서 좀 이렇게 하락을 맞아버리고 상승도 금요일에 좀 아쉬웠어요. 그죠? 시젠처럼 우리 액세스바이오의 문제는 시젠처럼 회사가 뭐 반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회사가 같이 좀 이렇게 열심히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데 회사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회사 도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휴마시스처럼 뭐 한국 시장에 식약처에 뭐 로비를 열심히 해서 한국 시장에서 뭐 승인을 받고 한국 시장에서 뉴스 나오고 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처럼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저 액세스바이오 다 팔았냐고요? 아니요, 저 액세스바이오 지금 아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금 기준으로 액세스바이오 지금 7천만 원 아직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액세스바이오가 더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20년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20년 실적 기준으로만 우선 한번 그냥 대충 봐봤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시젠, 액세스바이오, 휴마시스. 시젠은 우리 대장형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상승률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그런 시총이나 그동안의 그런 네임밸류로 봤을 때 어쨌든 대장형인 건 맞으니까 우리 시젠 보고 그다음에 우리 액세스바이오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도 갖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휴마시스는 최근에 핫한 종목이니까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매출은 시젠은 이제 1조 12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선 당연히 매출이 제일 크고요. 영업이익은 6,700억. 작년에 진짜 많이 나왔네요. 6,700억. 그리고 순이익이 한 5,031억. 그리고 시총은 지금 반값이니까 2배. 지금 시총의 2배 하면은 한 5조 6,4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 나온 거 기준으로 그냥 써놨습니다.
약간 뭐 그 큰 대세 지장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썼고요. 그러면 멀티플이 대략 그냥 지금 주가 그 시총으로 한번 보면 한 11.2배 정도 대충 보면은 그 정도고, 엑세스바이오는 작년 매출 1218억이었고요. 영업이익 687억, 순이익이 478억입니다. 그죠? 그 시총이 7136억. 그래서 멀티플이 지금 14.9배예요. 왜 이게 더 크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엑세스바이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제는 지금 작년에 그 실적을 보시면은 그 수혜를 지금 작년에 이제 온전히 대부분 받은 거고, PCR 위주의 회사기 때문에 대부분 받은 거고, 우리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받기 시작을 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세스바이오는 작년 4분기가 여기 분기 실적을 보시면 작년 4분기에 거의 온전한 실적을 받았고요. 1, 2, 3분기는 사실 거의 그 항원키트 실적을 대부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실적으로 보면 이제 멀티플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바는 이렇게 4분기가 거의 그 4분기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멀티플이 좀 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마시스는 매출액이 뭐 좀 작고요. 휴마시스가 아무래도 규모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뭐 증설하고 뭐 했는데 규모가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엑세스바이오도 작지만 엑세스바이오보다도 캐파가 이제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좀 매출이 좀 작고요. 어쨌든 그래도 영업이익률은 되게 높고 순이익률도 높아서 이렇게 209억이나 작년에 이제 실적이 났고요. 시가총액은 7천억. 지금 엑세스바이오 지금 넘어섰습니다. 휴마시스가 세상에. 네. 순이익은 작년 기준으로 봐도 절반도 안 되는데 어쨌든 넘어섰고요. 지금 멀티플은 34.2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휴마시스 주주분들도 계실 거라서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이게 급등주는 어떻게 갈지 주가 당연히 예측이 안 되죠. 예측이 안 돼서 조심스럽지만 그냥 요 숫자상으로는 어쨌든 지금 멀티플이 높은 상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급등 후에 당연히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는 염두하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예, 저 평단 예전에 막 12,000원 일 때부터 와주셨는데, 예, 저 일단 평단은 왔습니다. 이상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님 그때 12,000원, 13,000원인가 그쯤에 매수할지 고민하시던데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13,000원인가 14,000원 이럴 때 매수하실지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개를 딱 비교했을 때 이제 뭐 요약을 하면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제는 대장주고 안정성이 있죠. 안정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멀티플이 한 1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여기서 더 올라가 주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에 조금 그 여력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 대신에 이제 안정성은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엑세스바이오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뭐 아직 멀티플이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12개월 예측치로는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휴마시스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만 봤을 때 어쨌든 엑세스바이오보다는 지금 멀티플이 굉장히 한 2배 정도 높게 지금 주가가 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 또 그 급등 후에 조정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마는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좀 매매하실 때 좀 적절하게 잘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 실적은 시젠 같은 경우에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그 선민정 연구원이 시젠 보고서 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찾아서 봤고요. 거기서는 어쨌든 목표가를 26만 원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젠 주가가 한번 볼게요. 시젠이 정확하게 시젠이 지금 107,500원이거든요. 시젠 주가가 107,500원이니까 여기서 2배 하면은 21만 5천원 맞죠? 21만 5천원. 요즘 산수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21만 5천원이니까 21만 21.5만원 21.5에서 26만원이면 한 추가 상승 여력을 그래도 한 20% 정도 한 20%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그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엑세스바이오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주주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추정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기에 써놓은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라기보다는 그냥 최소 숫자를 써봤습니다. 최소, 제가 생각하는 최소 숫자. 왜냐, 그 엑세스바이오 주총 때 그 했던 말이 있잖아요. 작년 실적을 뛰어넘을 거다. 근데 아까 작년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매출액이 엑세스바이오가 1218억이었습니다.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그냥 1500억 정도, 이제 뭐 요거 2000억 뭐 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본 거는 그냥 최소한 그럼 1500억은 나오니까 작년 실적을 뛰어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분기에 1500억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해서 매출이 예를 들면 한 5000억 나온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은 훨씬 높은데요. 그냥 영업이익 우리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한 50%만 보자. 그럼 2500억 정도 나오죠.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그 작년 수준으로 한 뭐 70% 정도 봐가지고 순이익이 한 1800억 정도 나온다라고 그냥 최소 수준으로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목표 주가는 얼마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건 이제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총이 아까 얼마였죠? 7,136억. 7천억 대는 지금, 아이고, 어쨌든 지금 7천억인데 순이익이 2천억 가까이 나오는데 시총 7천억은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나온 순이익보다 물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2월 24일 이후로 계약 공시가 지금 2달째인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나 하는 이제 우려도 되면서 이번 주에 좀 하나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이제 1분기 실적 나오면 인간적으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 다들 한 주도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